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김다은의 작은 목소리가 아침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유는 딸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손을 멈췄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다은은 달랐죠. 어려서부터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왜? 어디 아파? 정유는 딸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다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죠. 그냥 좀 피곤해서. 다은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유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엔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입을 꾹 다물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은아,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없어? 정유는 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정유는 48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우석과 함께 조용한 중산층 가정을 꾸려왔고 딸 다은이 태어난 후로는 온 세상이 딸 중심으로 돌아갔죠. 다은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가 필요한 모든 걸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학교 가자. 엄마가 바래다 줄게. 정유는 가방을 메고 있는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다은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학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침묵이 흘렀죠. 다은아, 정말 괜찮아? 엄마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정유는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은을 내려준 후 정유는 차 안에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은은 교문을 들어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정유는 딸의 눈에서 무언가 두려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죠. 혹시 공부 때문일까? 아니면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유는 딸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 어머니입니다. 요즘 다은이가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다은이요? 요즘 좀 조용하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춘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정유는 뭔가 석연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투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죠. 마치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후 정윤은 다은의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다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다은의 교복을 정리하다가
정유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복 곳곳에 작은 얼룩들이 있었고 치마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은아, 교복이 왜 이렇게 됐어? 다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가 실수로 뭔가 쏟았어. 하지만 그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복의 상태를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정유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딸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다은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다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유는 딸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유는 남편 정우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은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정우석도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나도 봤어.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어. 그런데 억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부는 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 다은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은아, 휴대폰 좀 빌려줄래? 엄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일주일 후 어느 저녁 정유는 딸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내 폰도 배터리가 거의 없어. 충전기에 꽂아둘게. 그렇게 말하며 다은은 휴대폰을 재빨리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정유는 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다은이 샤워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유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궁금해졌죠. 화면을 보니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다은 진짜 역겨워 죽겠다. 쟤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다 망쳐. 내일 또 뭘로 괴롭혀볼까? 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들 간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죠. 더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들, 온갖 욕설과 비하 발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최서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은이 내일 또 울면 사진 찍어서 올려. 쟤 진짜 징그럽게 우네. 우리가 말 안 걸어주니까 완전 찌질해져서 다니네. 정유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까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끔찍한 것은 이런 괴롭힘이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은밀한 괴롭힘, 고의적인 무시와 소외, 심지어 물건 숨기기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샤워실에서 나오는 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은이 나왔을 때 정유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죠. 다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정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 정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정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다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딸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다은아,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정유는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도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유는 딸이 왜 말하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심한 괴롭힘이 두려워서였을 것입니다. 또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죠. 그날 오후 정유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담임 선생님이 아닌 학생부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김다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부장의 반응은 예상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려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유는 휴대폰에서 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아, 그 정도는 요즘 아이들이 다 하는 장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닌가요? 정유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딸이 매일 울면서 잠드는 게 장난이라는 말인가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어머니, 일단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큰일로 만들면 오히려 다은이에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유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학교조차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다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유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지? 다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뭔 소리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 정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가 나서면 더 심해질 거야. 다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이 더 심하게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정유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니요. 다은아, 엄마가 있잖아. 혼자 견딜 필요 없어. 엄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다은은 엄마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유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죠.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본 정유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간담회 당일 정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 그리고 단정한 구두를 신었죠. 학교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유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어머니들이었고 몇몇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가 정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김다은 어머니입니다. 아, 저는 박지영이에요. 2학년 박소민 엄마고요. 박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유는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애가 다은이와 친한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해서요. 박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소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뭔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은정 씨 오셨네요. 몇몇 학부모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유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최서희 어머니 최은정 씨예요. 박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정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서희, 바로 딸을 괴롭히는 주동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분 남편이 군인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좀 기가세요. 박지영의 말에 정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최은정은 회의실 중앙 쪽 좋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이 참 어려워요. 너무 나약하게 키우면 사회에서 못 살아남거든요. 최은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서희는 어려서부터 리더십을 기르라고 했어요. 좀 강하게 키워야 해요. 정유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학교 예산, 행사 계획, 교육과정 등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죠. 정유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학교 생활 개선 방안이라는 안건이 나왔을 때였죠. 정유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유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은밀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집단으로 한 아이를 따돌리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은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정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윤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은이에게 더 해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를 괴롭히거나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게 요즘 아이들의 소통 방식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정의 말에 정유는 당황했습니다. 소통 방식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정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디 교양 없는 데서 오셨어요? 아이들 일에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양 없는 데서 왔다고요? 그리고요, 혹시 군인 마인드라서 그런가요? 애들 문제도 전투하듯이 접근하시네요. 최은정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는 최은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양재혁이에요. 회의 중이었나요? 최은정이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한 어머니가 아이들 문제로 좀 흥분하고 계셔서요. 양재혁은 정윤을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문제인데요? 학교 폭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좀 과민 반응 같아요. 양재혁은 군복의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이 너무 예민해요. 군대에서는 그 정도 일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정유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깔보는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양재혁의 말에 주변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유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문제를 일으킨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박지영만이 정윤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것이 가장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과 함께 여러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윤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주부가 됐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했습니다. 정유는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죠.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학부모 모임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죠. 다은은 아침마다 학교 가기를 더욱 거부했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오늘은 정말 학교 못 갈 것 같아. 화요일 아침 다은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유는 딸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볼까?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쉴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의 상태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정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은이가 집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은이가 오늘 오전에 등교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쓰러져서 정유는 당황했습니다. 다은이 언제 학교에 갔다는 건가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다은을 만났을 때 정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쇠약해 보였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정유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탈수 증상과 불면,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요. 17살 아이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정도라니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유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학업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유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이 입원하게 되면서 정유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다은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다은아, 엄마한테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정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 말과 함께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나서면 더 심해질 거야. 걔들이 더 괴롭힐 거라고. 학부모 모임에서 뭔가 말했다며 서희가 엄마한테 들었대. 정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학부모 모임에서 한 말이 오히려 딸에게 해가 됐다는 것을요.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다은은 엄마의 옷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은이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무서워. 그 애들이 나를 정말 싫어해. 애들이 내 사진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돌려.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다 쳐다봐.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 다은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유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요. 그리고 오늘은 더 심했어. 다은은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애들이 내 가방을 숨겼어. 찾으려고 하니까 다들 웃으면서 봤어. 그때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쓰러진 것 같아. 정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아, 엄마한테 그 애들 이름을 다 알려줘. 엄마 안 돼. 정말 더 심해질 거야. 아니야. 이제 엄마가 해결할게. 정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밤 다은이 잠든 후 정윤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 정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이야. 다은이가 쓰러졌어. 정우석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윤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다은이 당한 괴롭힘, 학부모 모임에서의 모욕, 그리고 오늘 일까지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뭔가 해야겠어. 정윤의 말에 정우석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우리 딸을 지켜야지. 하지만 어떻게 할까? 학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정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무슨 말이야?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 정윤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윤은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번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명함들이었죠. 그 중에서 특별한 명함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이정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윤은 명함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할 때야. 다은을 괴롭힌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무능한 학교까지 모두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윤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군인이 된 어머니였죠. 다은이 태어난 지 사흘 후 정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다은의 휴대폰에서 괴롭힘 관련 대화 내용들을 캡처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은이 입원한 병원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도 준비했죠. 그 다음으로는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정식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중장님이신가요? 저 이정윤입니다. 정윤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틀 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 소집 공문이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긴급 대책회의라는 제목이었죠. 정윤이 정식으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정윤은 이번에도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준비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최은정과 양재혁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양재혁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고 최은정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은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정윤은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정윤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 딸이 당한 집단 괴롭힘의 증거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인격 모독, 학교에서의 고의적 소외, 물품 파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시네요. 그딴 문서로 누구를 협박하려고 하세요? 협박이 아닙니다. 법적 대응입니다. 정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감사 요청서입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사에 제출한 제보 자료입니다. 이미 세 곳의 언론사에서 취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최은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네, 해야 합니다. 정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양재혁이 갑자기 경직됐습니다. 군 인권위원회요? 네, 현역 군인의 가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언행에 대한 신고입니다.
양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유는 계속해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비역 육군 소장 이정윤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양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예비역 소장님이십니까? 정유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심리전, 교란 작전을 전담했죠. 양재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군에서 투스타는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특히 정보사령부 출신은 더욱 그랬죠. 차렷. 양재혁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투스타님께 불경스러운 언행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중령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최은정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하지만 양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소장은 중령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급자였거든요. 더구나 정보사령부 출신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유는 양재혁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양재혁 중령, 지난번 학부모 모임에서 민간인들에게 한 발언들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른 학부모들을 모욕한 것도 알고 계시겠죠? 양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도 극히 미흡했습니다. 교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사는 이미 외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청 감사팀과 경찰이 내일부터 학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윤의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평범한 주부로 보였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파워를 가진 인물이었다니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희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조치가 우선이 되겠죠. 하지만 가해 사실이 명확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정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학부모들은 정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박지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보려고요. 정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윤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차례였죠. 정윤의 정체가 드러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나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또한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 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군 시절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한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후배였습니다. 김민수 과장 나야. 이정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정윤은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다음으로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상영 기자, 나 이정윤이야. 정윤이?
세상에 얼마만이야.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건데 박상현도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출신 어머니가 딸의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은 충분히 화제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직속 후배였죠. 장철민 준장, 잘 지내나? 선배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 그런데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정유는 양재역 중령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장철민은 곧바로 조회에서 알려줬습니다. 양재역 중령은 현재 후방 지원부대에 근무 중입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구나. 혹시 최근에 징계나 문제가 된 일은 없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되겠죠. 정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최서희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괴롭힘 증거들은 삭제할 수도 없었거든요. 최은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서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악의적 발언들, 합성 사진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죠. 교장은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학교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담임 교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우려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신고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감사팀 조사 결과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유는 그동안 조용히 관련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외에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더 있었거든요. 박지영 씨, 우리 소민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는 함께 나서야 해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이들만 고통받아요. 박지영은 정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윤은 피해 학부모들을 조직해서 연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예비역 소장 출신 어머니의 학폭 척결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기사에는 정윤의 군 경력과 함께 이번 사건의 경과가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양재역 중령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양재역은 부대에서 즉시 소환됐습니다. 양재역 중령, 최근 민간인 관련 문제가 제기됐는데 설명해 보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예비역 소장님께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나? 양재역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징계 조치를 받고 전방부대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진급 심사에서도 제외됐죠. 최은정은 남편의 상황을 알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서희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정윤의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서희가 다니는 학원과 과외 선생님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거부 반응이 나왔죠. 또한 정윤은 해당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새로 구성됐는데 정윤이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의 취임 인사에 많은 학부모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최서희는 결국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보내려고 했지만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됐죠. 다른 가해 학생들도 각각 적절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학, 사회봉사, 상담 치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유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작전 수행 능력이 민간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죠. 다은아, 이제 학교 가는 게 어때? 정윤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친구들도 생겼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다은의 얼굴에는 다시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작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와 시스템 정착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정윤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가해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최은정 가족이었죠. 양재혁은 전방부대로 발령받은 후 거의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진급도 물 건너갔고 군 내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 서희가 자꾸 아빠를 찾아. 최은정의 전화에 양재혁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상황이 좀 복잡해. 복잡하다니? 대체 뭔 일이야? 하지만 양재혁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받는 압박과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편 최서희는 자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나 정말 학교 안 가도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최은정은 딸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어디서든 거부당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온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최서희의 괴롭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입니다. 학교 복도에서 다은을 괴롭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야? 최은정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고 댓글들은 최서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런 애가 미래의 어른이 된다니 끔찍하다. 부모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군인 아빠는 뭐 하고 있나?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최은정은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여러 곳에 퍼진 후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생각해봤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서희야,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어. 최서희는 완전히 집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부모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박정한 가족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박정한은 대기업 전무였지만 이번 일로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 전무 최근에 자녀 문제로 언론에 나온 것 같던데? 아,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임원의 가족까지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죠. 결국 박정환은 좌천 인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방 계열사로 발령받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박정환의 아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이들도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학 갈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정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한편 학교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학교폭력 전담팀을 신설했고 상담실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장의 다짐에 학부모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윤이 운영위원장이 된 후 학부모 모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됐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윤의 말에 모든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예전에 최은정 편에 섰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정윤을 지지했습니다. 권력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것이죠. 몇 달 후 최은정은 정윤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윤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윤은 카페에서 최은정을 만났습니다. 최은정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사라졌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은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도 우리도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요. 최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받은 거예요. 정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희가 진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최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게 나올 수도 없었고 협박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정윤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다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발표를 잘했다고. 정말? 우리 다은이 대단하네. 정윤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지영의 딸 소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소민이가 이렇게 밝아진 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력한 결과죠. 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녀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과도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해. 정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몇 년 후 이 지역은 학교 폭력 없는 모범 지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하지만 가해자들의 완전한 변화와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다니는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이 정착됐고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도 훨씬 건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은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생회 선거에 나가기로 했어. 어느 날 저녁 다은이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소극적이던 딸이 이제는 학생회에 나갈 정도로 적극적이 됐다니요. 정말?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거야?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은의 말에 정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것이었죠. 선거 당일 다은은 자신감 있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얼마나 아픈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다은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은은 높은 득표율로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됐죠. 축하해, 다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정유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이었죠. 정유는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정윤 학부모님의 헌신으로 우리 지역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교육장의 치사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행사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괴롭힘 당할 뻔했는데 다은 언니가 도와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학생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다은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준 것이었죠. 다은이가 그랬구나.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지내. 정유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피해자에서 보호자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최서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서희는 1년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죠. 서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은정이 정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희도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라요. 정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했죠. 양재역도 전방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박정환 가족은 지방으로 이사를 간 후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정유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다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서 연극제를 하는데 나도 참가하고 싶어. 어떤 연극인데?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창작 연극이에요. 내가 직접 대본도 썼어요. 다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심정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담은 내용이었죠. 연극제 당일 정윤과 정우석은 객석에서 딸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의 다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괴롭힘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서로를 지켜야 해요. 다은의 대사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게 놀라워. 박지영이 다은을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이모 딸 소민이도 조연으로 잘해줬어요. 다은과 소민은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공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무서운 일이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맞설 수 있어. 엄마가 그 방법을 보여줬거든. 정유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용기가 딸에게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알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날 밤 정유는 오랜만에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만족감과 자부심이었죠. 잘했어, 이정윤. 정유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것들이 엄마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죠. 딸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 학교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학생의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유는 딸을 배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은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정윤도 평범한 주부로 돌아갔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다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와 사랑은 딸에게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 그것이 정윤이 이룬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딸 다은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정윤은 오늘도 딸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정윤의 손목에 걸린 군번줄을 마지막으로 비추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